잘 들리십니까? 이게 천천히 작동해야 잘 듣는 시스템 같은데, 저 뒤에 잘 들리십니까? 저 우선 한번 들어오십시오. 잘 들리십니까? 정말 비가 많이 오는데, 아까 안에 앉아있었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은 정말 잘 된다고 말입니다. 그 희망을 가슴에 담고 제가 준비한 오늘 이 자리가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계신 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예. 네, 그럼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철은 서귀포를 살리겠습니다. 고기철입니다. 제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서귀포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서귀포시는 지금 지역경제, 개인부채, 인구문제, 사회적 갈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인당 개인소득 10년째 전국 꼴찌입니다. 농가부채 가장 많습니다. 중소상공인 소득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최악인데 서귀포에 대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제2공항 갈등은 증가하고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실 경제가 최악입니다. 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의 비전은 사라졌고 서귀포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서귀포에 있어달라는 말조차 하기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고기철의 999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귀포에 살고 싶고 돌아오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도전과 미래 희망의 도시 서귀포 꿈을 함께 나누기 위한 5대 핵심 공약 중 먼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공항입니다. 새로운 노약이 발판이 될 수 있는 공항은 현지 법이나 면세점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얻은 세수와 운영 수익으로 지역주민 지원 사업과 소고령 사회 대비 복지 예산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에디버 스마트 영농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농사를 잃은 농민들과 새롭게 영농을 원하는 청년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 주민의 토지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집가 하락과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공항 주변에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공항 용역을 맡도록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마을에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우랑, 정비, 운영과 관련된 특성화 고교와 전문대학을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졸업생들이 떠나지 않고 사업과 취업을 하고 가정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려면 제2공항과 관련한 이런 사업을 포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같이 지방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둘째, 관광 산업 관련입니다. 서귀포를 관광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민주당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정기조를 같이 해야 합니다. 고기철이 해보겠습니다. 힘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인 관광청을 유치하고 서귀포항 개발과 정비역세를 취한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우리관광 시범특구 은퇴자 천국 세계적 휴양도시를 조성하여 보는 관광에서 보고 싶고
쉬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의료 분야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키워드는 해피타임, 골든타임 서귀포입니다. 서귀포 시민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 만큼 존경받고 행복한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없는 서귀포시는 너무 가슴 아픕니다. 거점몇 요양병원과 치매타운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제 골든타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갑자기 쓰러지더라도 골든타임을 지키려니 못하여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됩니다. 대형병원과 의료부를 유치하여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의료관광, 요양시설, 치매타운과 연계, 메디컬 제주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해피타운을 지키겠습니다. 고깃철의 정치는 다릅니다. 고깃철은 살아보고 싶고 머물고 싶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서귀포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24년 낡은 정치를 넘어 일당독식 정치 알박기가 지겹다고 합니다. 서귀포 시민 여러분, 이제는 냉혹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와 내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 고깃철은 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민의 애환, 분노, 좌절을 느끼면서 안전을 지키는 일을 30년간 해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다 해소하지 못한 한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를 통해 그 한을 풀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제주 출신 첫 저지검 서청장이 되었습니다. 그 공로로 훈장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인재영입부터 냈습니다. 제가 서귀포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달려갑시다. 제가 먼저 서귀포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숨이 차도 뒤차도 달려갑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고 농부의 형이고 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서귀포 시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깃철이 합니다. 서귀포를 살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깃철이었습니다. 다음은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질문을 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프레시안의 현상민 기자입니다. 최근 제2공항 관련해서 이성건 국회의원이 그동안 입장을 계속 유보하다가 최근에 적극 찬성 쪽의 입장을 했는데 이번 지난번에 한번 성공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1월 31일 날 서귀포 지역구에 있는 유성국 의원이 예비후보 등락을 하면서 기자회견 석상에서 서귀포공항은 부산에 공항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찬성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까지 명확한 입장을 일관되게 말씀하지 못하고 때가 되게 되면은 찬성을 했다가 또는 멈췄다가 하는 부분이 반복되어서 서귀포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논평을 낼 바가 있습니다. 제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서귀포 공항이 서귀포를 미래로 발전시키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혼란을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면은 서귀포에 있는 전의 고향인 송재 의원이나 고향과 가까운 제주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김만기 의원들도 동시에 같이 공개적으로 찬성을 표해야 그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중앙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서귀포 시민들에게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중앙당과 세 분의 국회의원이 한꺼번에 공항에 대한 찬성 의견을 동시에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라이드지 양대현 기자입니다. 뭐니 해도 본선 경쟁력이 최고입니다. 본선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성근 후보와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신감이랄까, 거기 경쟁력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마이크가 잠깐 끊어져서 다시 한번 질문을 푸도록. 본선에 올라가게 되면 네네. 이성근 후보와 경쟁이 되는데 본선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적으로 제가 국민의힘의 인재입으로 지난 9월 20일 제 생일날 입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이성근 의원과 싸워서 24년 만에 서귀포 지역을 탈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강점은 그동안의 정직 생활을 통해서 결정된 역량입니다. 그 덕분으로 제가 훈장도 받았습니다마는 그 성과를 평가받아서 제주 출신은 제주경찰청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치안이라는 우리가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경찰이 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경찰은 늘 현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서민들과 만나서 대화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또 그분들과 공감하고 이런 부분을 찾아서 입법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 있었던 지난 30년이 세월했기 때문에 늘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황과의 어떤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당입니다. 국정기조가 같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서귀포 시민들이 서귀포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 고깃집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관리적으로 서로가 집안 싸움도 같이 많이 보이는데 오늘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부당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안 보이고 하는 게 있는데 적은 내부에 있다고 내부에서 경쟁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게 잘 보이는 마이크 입에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해서 승리자가 돼서 성공 그런 좀 듣고 싶었는데 같은데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정치인 내부에서는 저 말고도 다른 후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립적인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도당이 나름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확정되게 되면은 후보자를 중심으로 도당이 일체히 단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이브 전주 김원석 기자입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우리 어려운 서귀포시를 위하여 우리 시민들한테 잘 사는 서귀포를 만들기 위한 비전이 있다면 그걸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1, 2, 3 말씀드렸는데, 예, 그 정도로 부족합니까? 제가 나머지 2가지 공약은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별도로 조금 더 정리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3가지만 정말 제대로 추진된다고 하게 되면은 서귀포는 지금보다 훨씬 달라지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서귀포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프레시안의 현창경 기자인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대표적인 국회의원의 그런 폭력, 일단 이제 지금 최근에 어떤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폭력 사건이 발생한 바가 있는데 결국 이제 기성 정치인에 대한 어떤 도민불신이 상당히 큰 걸로 보이는데요. 경찰청장을 지내셨고 지금 고민 한정이 아주 필요한 어떤 시점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정치인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 못한 데서 오는 어떤 이제 결과가 그 소지로 이제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정치가 신의를 지키는 그런 정치가 되었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전에 발생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돼서 치유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적인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강력적인 어떤 그런 법률뿐만이 아니라 여성, 청소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 번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많이 상처를 남죠. 특히 여성들에 대한 범죄는 그렇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에 관련된 부분을 제1호 시책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 특히 등산간 지역에 안심경찰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현직에서 범죄 예방과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여러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토대로 우리 경찰 쪽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과 소방 쪽에서 기조를 갖고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저희들 안전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건강의견이 많이 증가하고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범죄에 대한 불안적인 시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기동대를 편성을 해서 현재적인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지지를 보이고요. 저도 관심을 많이 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기상이 너무 안 좋아서 기자회견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